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지난 대선 중요한 시점에 문준용 씨 취업 특혜 관련된 제보를 조작해서 발표한 사건. 오늘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라는 당원 개인의 단독 범행이다 이런 결론을 내놓았고요.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이고요. 자, 과연 이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차제에 특검을 도입해서 이 문준용 씨 관련 의혹도 함께 밝혀야 한다. 이런 주장도 논란을 빚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네. 먼저 표창원 의원님. 네. 이 조작 사건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좀 안타깝고요. 참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구태 정치는 이 사건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승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럼 오늘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밝혔죠. 예. 좀 듣기 좀 거북하겠지만 국민의당 셀프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유미 씨라는 분의 어떤 단독 행동이었다 이렇게라고 당 지도부와는 관련된 없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예. 밝혔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은 진실입니다. 진실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셀프 조사한 결과를 국민의당은 검찰에 제공해서 검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진실 조사가 나올 때까지 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공학적 사고에서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진실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백 의원께서는 일단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솔직히 못 믿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이 있겠지만 자체 조사한 결과를 지금 검찰이 진실 조사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조사해보는 게 이런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도 한번 검증을 받아보고 예. 지금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진짜 조금도 숨김없이 예. 진실을 보여주고 예.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예. 경각심을 정치인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은 오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그 믿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당으로서는 어쨌든 하루빨리 이 사안에 대한 그 입장 표명은 해야 되고 그리고 자체 내에 살 수 있는 조사는 하겠다라는 태도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외부도 아니고 그리고 수사권도 없는 자체 진상조사단이 밝혀낼 수 있는 것은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래서 일단 국민의당에서 할 수 있는 조사는 거기까지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좀 미진한 게 남아있긴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테니까요. 통화 내역 그리고 통신 사실 아울러 그 진술들 이런 부분들을 그 수사를 통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해봐야 네. 전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벌써 몇 주째 우리 표창원 의원,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일치된 의견을 이렇게 똑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앞으로는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어떤 좀 두 분의 시각차이가 드러날지도 모를 또 하나의 쟁점을 바로 이어서 던지면 국민의당이 이 사건 터지자마자 특검을 도입하자. 그래서 이 증거 조작 사건도 특검이 수사하고 동시에 여전히 의혹이 있으니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다가 물러섰습니다. 국민의당은. 네네. 공식적으로 물러섰어요. 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에는 그 주장이 살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승주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의 어떤 본질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문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을 했는데 예. 취업 과정에서 굉장한 특혜를 받았다. 또 취업 중에도 특혜를 받았다. 이것이 굉장히 대선 과정에서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혜가 있었는지, 예. 특히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니까 그런
그 대선의 쟁점이 되니까 국민의당에서 특혜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국민들에게 하다가 조작을 해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서 조작된 거는 범죄고 잘못된 겁니다. 단호히 처리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들, 그 문준용 씨가 정말 취업상의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이것을 조사하자고 우리 한국당 의원 전원이 지난 5월 1일에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또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 문제, 또 대북 인권에 대한 기권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계류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통해서 CCBB를 가려서 지금 명예가 문준용 씨라든지 또 그 가족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 사실 아니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실을 밝혀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또 진짜 특혜가 있었는지 CCBB를 가리자는 것이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검법을 통해서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진실 규명하자. 아무거나 특검하자는 그런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세월호 참사 특검, 그 백남기 농민 사망 특검 이런 요청도 전부 다 이제 거부한 그런 그 야당들이고요. 이 사건은 이미 10년이 넘었죠. 지금 당대표로 선출되신 홍준표 의원께서 상임위원장으로 계실 때 감사 청구를 하셨고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도 높게. 그래서 모든 들여다볼 거 다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취업 공고부터 시작을 해서 채용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특혜로 볼 만한 여지가 있고 그 규정 규칙 위반이 발견되었다 해서 기관 경고받고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012년 대선 때도 또 들고 나와서 검증을 다 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머물렀고요. 지금 이번에 또 그런데 또 뭐 특검으로 이것을 다시 조사하자? 이건 일단 특검 사안도 아닐 뿐더러 범죄 수사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데 권력의 외압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 이러면 이제 특검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 요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공세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사회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문제에 자주 시달리고 있는데 자신이 믿는 것만 자꾸 보고자 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과거의 타진요 현상으로도 드러났었고 이 사건 역시 자꾸 이미 다 규명된 것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또 괴롭히자 이렇게 나간다면 결코 우리 사회도 건강한 그 효과를 줄 수도 없고요. 정치가 나아갈 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공세이고 아무거나 특검하느냐 뭐 이런 반론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까지 우리가 특검을 하고 또 조사했던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어떤 특혜와 관련된 논란들 또 감사 청구 그 결과들 여기에 대해서 상당수 국민들과 정치인들 또 정당들이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검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수사 개시 이런 문제보다 범죄 어떤 이런 것보다도 그 상당한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청문회도 하고 의회 입법을 통해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검을 어느 사안은 하고 어느 사안은 안 하고가 아니고 국민적 의혹이 일면은 청문회와 또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 지금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한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우리가 우리도 우리 당내의 율사들이 모든 것을 검토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특검 법안을 요건이 된다 해서 제출을 전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당이 107명입니다만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저에게 대해서도 전원의 이름으로 사퇴 요구를 하셨었고요. 전원의 이름으로 많은 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번에 국민의당의 그 증거 조작 사건도 있었지만
있는 증거로 안 되니까 조작해서까지 그렇게 괴롭혔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네.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이고 이미 예술가로서 인정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끝났고요. 대선도 끝났고 이미 검증을 위한 많은 공격들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과거 감사원 감사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대선이 끝났는데 그리고 이런 증거 조작 사건이 벌어졌고 예.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는데도 또다시 그 피해자를 더 괴롭히기 위해서 특검 공세를 한다? 저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당의 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표창원 의원, 백승주 의원, 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 일단 기다려보자.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당의 행위는 뭐 비난받아 마땅하고 자칫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고한 믿음을 부여하기 어렵다. 뭐 비슷한 말씀을 주셨고, 차제에 문준용 씨 관련 특검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목소리는 어떨까? 몇 분 의견 들어보고 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8584번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서울 화곡동의 이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의견이세요? 이런 일이 절대 뭐 다음 선거나 어떤 대선에서는 절대 어떤 선거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 대선 전에 대통령께서 문준영 씨 사건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 이제 그만하자 그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렇게 그 청와대 대통령께서 국민의당을 한번 이런 사건을 한번 이제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만 그 건설적인 방향으로 그만하고 예.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이나 많이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어떤 추경이라든가 뭐 이런 청문회 빨리 내각을 구성해서 예. 이렇게 빨리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해요. 알겠습니다. 야당들 이젠 좀 그만합시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그만해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서 권해드립니다. 증거 조작까지 나온 이 마당에 지금이야말로 이제 그만하자. 그런 목소리. 8585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대구에 사는 이강렬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40세인데, 예. 제가 대통령 선거 기억나는 게 옛날에 이회창 씨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97년.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막 온갖 흑수 선전들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선거 흑수 선전이 나오면은, 여튼 사실 대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흑수 선전들을 그대로 다 믿으시고, 온갖 마술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선에 흐지부지 했습니다, 이제까지 전부 다. 취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얘기하는데, 문제는 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마음에 이렇게 평생 갑니다. 그런 흑수 선전들이. 이래서 계속 지금 그게 악감정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 기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까지 발본색을 해서 추적을 해야 됩니다. 고소고발치와 이런 절대 안 됩니다. 추적해서 차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고 선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적어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속된 말로 팔자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한다. 이런 예를 하나 남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준영 뭐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로 특검을 해야 될 정도로 큰 죄가 있었다면 이번 선거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때 나오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굳이 이렇게 증거조작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나왔을 건데, 이제 뭐 앞에 뭐 그만하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검찰 새로운 분이 하지 않으신데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쓴 게 아직까지는 큰 정도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그때 말로 좀 적당히 넘어가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준용 씨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넘어가자는 의견이신 것 같고, 대신에 이 증거 조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좀 진실을 밝히자, 이런 의견 주셨네요. 다음 번입니다. 8586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어디 누구세요? 대전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국민의당 오늘 발표를 했지만은 조작은 인정합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고 입증 방식이 공평하지 않고 좀 저질스러웠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 문준용 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깨끗한 입사 과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업체에다가 이력서를 내더라도 점포 차림의 기구리 찬 사진을 이력서에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민의당이 처음에 제안한 특검 물타기라고 해가지고 비난을 받고 해서
철회는 했지만 사실 문준용 씨 입사 비리를 예. 저는 무마시키려고 국민의당에게 이렇게 또 뭐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두 케이스 모두 예. 이렇게 뭐 아까 전에 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뭐 특검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뭐 특검이 안 되더라도 공평하게 법적 절차대로 이렇게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준용 씨 의혹 분명히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 이것도 법적으로 좀 밝혀보자. 이런 의견. 8584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하시겠어요?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에 사는 시각장애인 김영중이라고 합니다. 네, 김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그 이음시 단독 범죄에 대해서는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납득이 안 가고요. 국민의당 그 전체 그 지지율이 5% 꼴찌인데, 예. 꼴찌인데다가 그 증거조작까지 했으니 이게 이음시 어떻게 단독 범죄로 생길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근데 이것은요, 저도 윗선임 개입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하루빨리 지도부가 국민들께 사과하고 지도부가 총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 국민의당 지도부 총사퇴하라 이런 말씀.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자, 청취자분들 의견을 제가 받아서 두 분 의원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아까 표창원 의원께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거고, 뭐, 번번이 다 해서, 문자 다 결론이 났다.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그렇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못 받을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법적 절차, 좋다. 그냥 하자. 그래서 오히려 명예훼손 당한 거를 밝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보고 받으라면 저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오랜 동안 그 고통을 받은 그 젊은 친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공무원들도 물론 그 당시에 잘못이 있었고 드러났고 징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범죄 수사의 대상도 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대상이 되어야 할 테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당신들 받으시오. 우리가 더 떳떳해지기 위해서 우리 정치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 보고 하라고 하신다면 그건 못 하겠다는 거죠. 네. 백승주 의원께는 처음에 전화 주신 화곡동의 이 선생님께서 이제는 그만할 때 되지 않았느냐. 증거 조작 사건까지 나왔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조작까지 해서 이렇게 밝히지 않았느냐. 이제 뭐 문준용 씨 관련 의혹도 야당이 이제는 좀 그만하고 국정에 협조해라. 이런 목소리 어떻게 보세요? 예,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물론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지만 별개의 사건이죠. 하나의 그 허위 가짜 뉴스, 가짜 제보, 가짜 정보를 만들어서 대선을 이기려고 했던 이분은 엄청난 범죄죠. 이 범죄가 이제 밝혀짐으로써 상당 부분 이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 정당도 받을 거고 정치인도 받고 이미 받고 있기도 하고 이 문제하고 또 우리 문준용 씨의 어떤 입사 비리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정성에 대한 국민 기대 굉장히 높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력한 대선 후보자의 아들로서 제기됐던 의혹하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문제가 이제 완전히 이 진실 규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둔다면은 또 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어요.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자. 좀 진실 규명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예단을 갖지 말고 진실을 규명해서 명예 손상돼 있잖아요. 명예 손상된 부분은 만약에 진실을 밝히게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회복시킬 부분에서 회복될 거고 또 거기에 따르는 사과해야 될 있고 사과하고 또 처벌받을 처벌받고. 이미 명예손상당한 분이면 더 손상당하고 짓밟혀도 된다는 말씀 같아서 너무 불편하고요. 자, 좋습니다. 뭐 동호반복이니까 요 토론은 요 정도 좀 정리하면서 이 국민의당의 증거 조작건에 대해서는 뭐 더불어민주당 또 자유한국당 공의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처벌받을 사람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같은 목소리를 내셨고 백승주 의원께 솔직하게 제가 좀 여쭤보면 아까 이 문준용 씨 건 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건
또 북한 인권법 관련 표결 관련 건, 뭐 이걸 이제 묶어서 특검법을 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선 과정에서 제출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네, 그러니까. 5월 1일에. 대선 직전에 제출하신 건데. 제출했는데. 지금 솔직히 지금 이 특검법 관철에 당력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네. 그러나 특검법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여기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당뿐 다른 당도 있으니까 그렇죠. 당의 의견을 모아서 그 제출한 법안에 대해 처리를 하면은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예. 뭐 채택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오늘 절차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 대목 토론은 요 정도 정리하면 아마 청취자분께서도 이게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운 쟁점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좀 느낌을 가지실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모셨으니까 한 두 가지만 더 던지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첫 번째 끝났으니까 마침 또 백승주 의원께서는 또 국방 통이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럼 평가 좀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고, 오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신임 대표 뽑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백승주 의원님,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예, 한미 정상회담 저는 우리 문 대통령의 감성 외교 또 트럼프의 어떤 실용주의 외교가 아주 진면목을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특히 장진호 기념비와 같은 스토리 또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해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미국 조야 정치 지도자의 좀 의심 또 미국 국민들의 의심을 일거에 이렇게 녹여냈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양국 지도자 간에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 신뢰와 우정을 쌓은 것은 상당히 분위기를 좋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미국의 트럼프도 만만치 않았어요. 예. 트럼프의 그 실용주의 외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동쪽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서쪽을 공격해서 정가를 올린 걸 성동격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격서적인 어떤 FTA라든지 군사 문제를 막 다룰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정상회담 앞도 28일에는 그냥 맥메스터한테 군사적 옵션을 갖고 북한을 다루고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놓고는 뭐 지금 FTA 문제를 많이 거론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미 FTA 고쳐야 된다.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있고 여러 가지 경제에 어려움을 준다. 또 방위 분담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우리 기업가들을 통해서 353억 달러, 약 40조 원의 미국 투자를 받아냈죠. 투자 유치. 그 완전히 그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국내 정치도 활용하고 또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답을 다 얻어냈어요. 기정사실을 해버렸죠. 사드 미국 한국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보면은 실용주의적 외교의 어떤 진면목을 트럼프는 보여줬고 우리는 이런 감성 외교를 통해서 지도자의 어떤 간의 어떤 우정과 신뢰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뭐 큰 틀에서는 이전의 어떤 방식대로 대화 제재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방식과 좀 입장차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부가 조금 북한하고 지금 뭐 때가 아니라는 주장도 많지만은 대화를 좀 하고 싶다. 또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재량권을 갖고 좀 한번 북한을 다뤄보겠다. 그렇죠. 이런 데 대해서 미국은 그 북한에 나쁜 신호 준다. 그래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 완강했는데 이 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양해받은 부분은 뭐 잘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외교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감성 외교와 실용 외교 진면목을 보였는데 트럼프가 실리를 챙기는 데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성 외교, 실용주의 외교, 그래서 실리는 트럼프가 챙겼다. 결국 그 말씀이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표창원 의원은요? 글쎄요. 저는 뭐 실리도 저희들이 얻었다는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대북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전 세계 좀 골칫덩어리이고 북한 핵 이슈는 남북 간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을 그동안은 미국의 주도권이 있었단 말이죠.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미국의 뜻대로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느냐 마느냐가 국내 정치 이슈가 되어 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대한민국의 주도 대한민국의 뜻대로
이행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실리라고 보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 역시 FTA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미국 CBS 방송도 엄청나게 이 부분을 비판을 했고요. 팩트 체크를 해서. 팩트 체크가 됐죠. 예.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등 무역 때문에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걸 뭐 맞대응하면 사실 외교적 결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조사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으로 밀어낸 것은 상당히 잘 방어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장진호 전 전투 기념비는 정말 그 한미 양국민의 어떤 그런 혈맹으로서의 그런 그 감성을 돋우었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그 한미 안보의 동맹의 확인 그리고 그동안 가장 약점이라고 부각됐던 대선 과정에서도 가장 많은 공격을 받으셨던 게 그 부분이었잖아요. 한미 동맹과 대북 문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사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해소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큰 성과였다 생각됩니다. 예. 추가적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진호 전투 기념비 문제인데 이 기념비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요. 지난달 4일에 이렇게 공원이 만들어지고 이 기념비를 지었는데 이 기념비를 주도적으로 세우는 분이 보훈처장인 박승춘 처장이었는데 이 예산을 이제 6억 8천만 달러 들었는데 3억 원을 우리 국가 예산으로 또 확보하려고 노력할 때 이 더불어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이 이제 기념비가 만들어지고 참 역사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반대했는데 만들어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건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국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제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정무위원회에서 처음 듣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박승춘 처장이 서류를 집어던져서 이 예산을 안 준다고 난리를 치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 이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대는 했었으나 예산이 집행은 됐죠. 됐어. 예, 그래서 편성이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당이 총력을 다해 막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던 정도로.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박승춘 처장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전 장관처장들이 사표를 내도 제일 먼저 수리했던 가장 큰 문제가 박순춘 처장님이 최장기 보훈처장이셨는데 너무 이제 5.18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도 못하게 하고 참 뭐 얘기가 너무 확대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죠. 아무튼 장진호는 정말 이렇게 미국인의 조야 지도자의 마음을 녹이는 좋은 스토리였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장진호 전투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아까 백승주 의원께서는 이 북한에 대한 대화,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좀 떨떠름하게 생각하던 걸 양해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또 최대의 성과라면 어떤 게 있겠는지 오히려 야당 의원한테 제가 성과를 여쭤보고 표창원 의원한테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좀 아쉬운지 한 말씀씩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 사드 문제가 우리 많이 다룰 줄 알았을까? 사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굉장히 신뢰를 좀 얻었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가 사실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CSIS라는 전략연구소에 가서 사드는 대한민국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제3국은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하고 관리해 가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한 신뢰를 얻었다. 좀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 국내의 어떤 의심하는 또 분들 또 미국 조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중국과의 관계에 숙제를 남겼습니다만은 사드와 관련된 뭐 봉합은 됐지 봉합 수준이었지만 사드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한미 간의 신뢰를 만들어냈다는 뭐 저는 잘 봅니다. 표창원 의원 아쉬운 점. 그럼 바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 특히 미국 내 거주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두려움을 좀 느끼고 계시는 사안인데 이 부분을 좀 풀어 주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근데
정상회담에서 바로 언급하기는 좀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과제죠. 그죠. 네, 어찌 보면 일종의 내정 간섭적 기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 교포 문제는 좀 언급해 볼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도 있다. 좋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얘기 정도 나누고요. 자유한국당 오늘 새로운 당대표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당선됐습니다. 덕담 삼아서 표창원 의원님 먼저 말씀을 좀 여시겠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특히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최초였죠. 전당대회에 그 후보자들이 안 나타나셨어요. 대신에 마늘밭에 가 계셨죠? 감자밭, 죄송합니다. 예, 감자밭에서 실제 농민들과 함께 그 어려운 농사 현장에서, 민생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고요. 네. 특히 홍준표 대표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런 평도 많이 받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에 보면 상당히 좀 솔직하고 호탕하고 그리고 뭐 직설적으로 그 정치를 이렇게 좀 풀어내는 능력도 대단히 뛰어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셔서 제1야당으로서 좀 협조해 주실 건 협조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따끔하게 비판 주실 건 또 비판 주시는 그런 야당 리더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덕담을 아주 잘해주시는데요. 네. 백성주 의원. 표현이 덕담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이제 대표죠.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한 7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는데 제가 곰곰이 왜 저런 압도적인 지지가 일어났을까 이렇게 제가 당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는 홍준표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역할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야당 좀 건강하고 또 강력하고 그런 야당을 만들 수 재건할 수 있고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홍준표가 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사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라는 걸 모든 당원들이나 다 원합니다. 이 컨벤션을 통해서 그 회의담 그 컨벤션 참가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올려야 되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컨벤션을 효과를 완전히 포기하고 정치적인 어떤 걸 포기하고 우리가 한 3억 정도의 그 경비를 절약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한테 오늘 기증하는 그런 의식도 갖췄습니다만 우리 당으로서는 천막 당사 정신이 버금갈 정도로 컨벤션 효과를 포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겠다는 결기를 보여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야 관계에 좀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는?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이분이 야당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래서, 오늘도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야당을 그만큼 치열하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당 사정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보에 특별하게 큰 어려움을 줄 만한 분이 아니면 대통령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이런 멘트도 날렸죠. 그러면서 그러나 치열하게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렇게 통 큰 야당 지도자 있기를 걷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경륜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선 과정 그리고 당대표 경선 과정은 어차피 경쟁이고 선거니까 그렇죠. 좀 말도 좀 세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뭐 주사파 정권 뭐 이런 말도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정권을 주사파 정권이라고 한 그 자세대로 여야관계를 맺는 그런 건 아니겠죠? 주사파 정권이라고 자꾸 해줘야 현 정부가 주사파 정권이 안 되는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조심할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게 주사파 정권이라 한다고 그것을 손가락을 보고 달을 안 보면 안 됩니다. 주사파 정권이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해야 정권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헌법 가치, 인연적 지향성, 정체성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국정을 끌어달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어떠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희생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은 낮아지시고 저희 지지율은 높아가고 또 국정 지지율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한데 뭔가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념몰이, 종북몰이, 색깔론 이제 이건 과거로 좀 넘기고 지금 이제 정책 대결 그리고 누가 더 정말 민생을 챙기고 누가 더 국가 안보를 더 잘하느냐 이런 대결로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책의 어떤 경쟁으로 이렇게 나와주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표창원 의원 표현하실 때 홍준표 대표는
뭐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지만 이러면서 네. 그러나 또 통 큰 정치 뭐 이런 또 네. 긍정적 면도 있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부정적 면의 대표가 뭐고 긍정적 면의 대표가 뭐예요? 부정적 면의 대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말씀이죠. 말씀이 너무 거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 진의와 다르게 일단 어떤 화제거리가 되고 상대방에게는 불쾌감이라든지 어떤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긍정적인 면은 워낙에 이제 냉철하신 분이고 검사 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리고 솔직하게 상대방과 어떻게 단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상당히 뛰어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중들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래도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중에 가장 지지를 많이 보내주시는 면도 그런 긍정적인 면이 통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먼저 지금 이제 경북 도당위원장을 맡은 대선 때 대화를 많이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 홍준표 대표가 저한테 들려준 얘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가 정치를 시작하고부터 매일 1시간씩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사색하고 나름대로 솔루션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해왔다. 어떤 사안이 나면 이런 생각 1, 2, 3, 4 이런 답을 갖고 보고 이런 훈련을 정치 시작부터 이때까지 해왔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나오면 거기서 이 본질을 직관하고 거기다 해법을 내놓는 그게 좀 표현이 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본질을 딱 해부해보고 해답을 내놓으려 노력을 자기를 단련시켜 왔다는 얘기를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듣는데 그러나 이분이 그 4분의 국회의원 또 2분의 도지사 또 원내대표도 하셨고 당대표도 한번 했기 때문에 정치적 경륜이 빼어나기 때문에 승부사적